자, 알분현님께서 이제 그 주린이라 잘 부탁드립니다. LG전자 11만 5,190원 비중 60%. 와우, 대박. 삼보산업 5%. 빨리 상담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전용 무방대라도 가능하면. 근데 지금 저한테 전달이 됐어. 너무 죄송합니다. 어, 너무 죄송해요. 근데 오히려 이것이 전화위복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개장 초에 LG전자를 기준을 잡았으면 똑같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어떤 거? 1,000만 주의 거래량은 일단 터져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교육을 받으실 때 이런 기준이 설정이 됩니다. 일단은 LG전자의 주봉상의 목표 주가 설정 범위는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 기준에 설정하시면 돼요. 우리는 이제 그 전체 IT 비중 70%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고, LG전자는 차익 실현을 일단 8월 1일부터 들어왔던 물량을 이제 이번에 전량 차익 실현 한번 해준 거고, 그리고 이제 얼마든지 신규 편입 기준을 설정할 수 있는데, 이렇게 빨리 또 움직여 줄지는 몰랐죠. 어찌됐건 요 범위에서는 요 목표 주가 설정 범위가 보수적인 기준, 보수적인 기준으로 따졌을 때 대략적으로 28,000원의 기준이 되나요? 그러면은 28,000원이면은 14만 원 정도의 기준이 됩니다. 뭐 다 올라와 있는 거죠, 사실. 근데 이제 이게 끝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뭐 계속 갈 수 있어. 다만 그 어제도 야간에 교육을 해드렸다시피 이런 LG전자나 대형주 시장 주도주는 상관이 없어요. 뭐가 상관없냐면 쭉쭉쭉 계속 가요. 고점 대비 뭐 말씀드린 뭐 변동성이 좀 한꺼번에 너무 커져서 그렇지 막 20%씩 막 깨고 내려가고 그런 경우가 드물다는 거죠. 그런 경우가. 결론적으로 LG전자도 그렇고 이노텍도 이제 같이 뭐 연달아서 뭐 같이 움직임을 줄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되는데, LG전자 기준에 가지고 계신 분들의 1차적인 주봉상의 목표 주가, 그 기준은 뭐 보수적으로 잡을 때 아주 뭐 그냥 뭐 형식적인 기준, 뭐 이 정도는 무조건 올 거야라는 기준을 잡을 때, 다시 꼬리가 눌리더라도 그렇다면은 결국은 14만 원의 설정 범위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일, 오늘은 아니에요. 오늘은 우리는 뭐 돌아가지 못하고 14만 원을 설정할 수 있다. 주봉 갭. 이게 아주 보수적인, 그러니까 아주 그냥 안정적인 기준의 목표 주가라는 거예요. 14만 원. 그리고 더 갈 수 있다라는 거죠. 뭐 지금 당장 예를 들어서 월봉 기준의 크기도 어마어마 상상을 초월하잖아요. 근데 왜 뭐 어때서 다음 달의 기준에 한 번 더 갭 상승 나오고 움직여주면은 지금의 월봉이 상상을 초월하는 월봉이 되겠지만 그 다음 달의 월봉이 그렇게 상상을 초월하는 월봉으로 느껴지지 않는단 말이죠. 뭐 예를 든다면은 삼성전자가 얘가 될까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삼성전자 보면 어때요? 그냥 밋밋하죠. 이때는 어때요? 지금 달에 보고 나서 그렇지 이 양봉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끌어올려진 이 양봉이 지금이니까 더 올라갔으니까 아예 뭐 별거 아니야 그러지만은 여러분들이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따만한 양봉 삼성전자에 이게 말이 됩니까? 이 말이 돼? 이따만한 양봉이 한 달에 오버슈팅이야. 끝났어. 죽을 수 있어. 죽긴 뭘 죽어 더 갔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LG전자를 우리가 팔았다고 해서 아쉽긴 하지만 못 간다 이렇게 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다만 이제 기존에 설명드릴 때 LG전자 기준에 그 이 상한가를 만들어놨던 그 내용이 분명하게 얘기했잖아요. 전장 산업에 대한 세계 3위 업체하고 뭐 합작을 한 그 내용 때문은 아니에요. 사실은 뭐 그 내용 때문에 가 말 같지도 않은 시장에서 바라보는 컨센서스 자체가 영업이익이 3조 6천억이에요. 거기에 매출이 60조 원을 넘습니다. 60조 원을. 그럼 이번에 그 업체를 전장사업 세계 3위 업체하고 같이 뭐 새로운 법인을 내서 그쪽으로 진입을 한다. 그 매출이 얼마나 나올 것 같아요? 60조 나올 것 같아 매출이? 그럼 영업이익이 3조 넘을 것 같아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지.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 부분은 들어올리는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는 거지 펀드멘탈 개선폭으로 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움직임이 나오는 이유는 뭐다? 개인들의 수급을 그 이전에 미리 다 뺏어가 있는 그런 상태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기술적으로 보면 뭐 11만 원까지 밀려 내려, 아니 무슨 속된 표현으로 개 잡주입니까 이게? 이게 개 잡주예요? 11만 원까지 내려오게? 말 같지도 않은 소리지. 이게 11만 원까지 내려오려면 시장 전체가 조정을 받아야 되겠죠. 그런 경우는 드물다는 거지. 그러면 지금의 기준은 순응해야 돼요. 내가 11만 4천 원에 팔고 12만 원에 팔고 12만 3천 원에 팔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뭘 어떻게 하면 좋아? 에?
추가적으로 더 강하면 거기에서 그거에 맞게 수익 대응을 하면 돼요. 다만 오늘은 22조짜리를 우리가 20% 아무리 특별한 케이스여도 20%까지 따라붙지 않는다. 응? 가지고 계신 분의 입장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기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목 다 마찬가지로 거래 터지고 이렇게 움직일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겁을 먹거나 아무 자리에서 차익 실현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기준점대로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재편입을 아쉽게도 놓쳐서 그랬을 뿐이지. 재편입만 잘 뭐 들여다보고 대처를 했으면 되는데 윤정두가 재편입을 안 잡아버렸잖아요. 에이 설마 바로 이렇게 치고 올릴까라는 생각이 시가총액이 얼만데. 근데 어찌됐건 그 재편입 기준을 놓친 부분은 다음 단계에서 수익 들여다보면 되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쉬어가면 쉬어가는 대로 대처하면 되고요.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의 기준은 말 그대로 LG전자의 매직 계산기 기준에서 오늘 9시 8분에도 이제 올려드리고 그게 11만 8,500원의 기준에서 일단은 일부 뭐 차익 실현하십시오. 1.5% 등락 범위의 기준을 잡으시죠.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이제 벌써 20%나 등락 범위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말씀드리잖아요. 이제는 등락 범위가 2.5%뭐 혹은 나는 5% 볼 거야. 뭐 저기 뭐야 셀트리온 제약도 뭐 5% 이상 보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결론은 그렇다면 명목 가격 4% 보시면서 4% 조정시 얼마 13만 원 이탈되면 일부 차익 실현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비중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부 차익 실현 이렇게. 예? 와 대박 나셨죠? 비중 없다니까. 그럼 마케팅이 아니잖아요. 예? 그냥 뭐 저쪽에 진짜 말 같지도 않은 친구들 아까 태민이 선생님께서 뭐 장도 먹고 동영상 한번 올려주셨는데 그런 식으로 말 같지도 않은 애들이 비중도 없으면서 무조건 대박 나셨죠? 이거하고는 다르니까. 안타깝게 없는 거 뭐 속일 수도 없는 거고 어쩔 수 없잖아. 예. 없더라도 나머지 IT에 자신감을 가지시란 말이에요. 지금 LG전자 상한가 가기 직전에 어떻게 했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기보다 제일 못난 애가 얘였잖아. 그런 기준점에서 기준을 잡고 가지고 계신 분 기준은 일단은 13만 원 기준에서 차익 실현 일부 하셔도 무난하실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아까 뭐 11만 8,500원 이탈되면은 일부 차익 실현하세요 해가지고 거기서 만약에 차익 실현을 해버리셨다 상관없어요. 차분차분 대처하시면 돼요. 나머지 종목군 또 있고 주력주 IT 또 우리가 들여다보고 있고 하니까. 그리고 이제 일부 만약에 뭐 차익 실현이 되신다. 예를 들어서 얘도 지금 변동성이 어마어마하니까 순간적인 변동성도 나올 수 있다는 거죠. 프로그램 쪽도 매도 우위고 개인 선호 창구가 30만 주 이상의 매수 우위가 형성이 돼 있고 정점의 인식이 조금씩 잡히고는 있어요. 결론적으로 차익 실현을 하신 경우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그 다음 범위 들여다보는 게 어디를 들여다보죠?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한 묶음으로. 근데 그 중에서 현재로서는 하이닉스 쪽을 조금 더 무게감을 드리고요. 또 LG전자와 이제 동급의 기준에서는 삼성전기의 기준을 잡습니다. 그렇게 해서 삼성전기 기준점으로 놓고 보시면서 대처하시면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5분봉, 주봉의 목표 주가 그리고 매직 계산기 해서 올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DB하이텍을 지금 죄송한데 잠깐만 같이 언급을 드리면 DB하이텍의 경우도 오늘 이제 변동성이 뭐 꽤 많이 올라왔어요. 10%대 10.5948 뭐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 DB하이텍 같은 경우는 24일 날 얼결에 기존에 우리가 9월 이후에 매매 사인 나간 적이 없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가지고 계신 분 AS를 해드리면서 보유 물량은 유지하시고 9월 이전에 들어오신 물량 유지하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관망입니다라고 했는데 목표 주가를 53,000원으로 상향을 해드렸더니 1차가 48,000원이었잖아요. 맨 처음 올려드릴 때가. 근데 그거를 오버슈팅이 나오니까 이제 53,000원까지 올려드렸더니 그것을 매매 사인으로 인식하시고 들어가신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들어가셨다면은 그렇다면 여기서 뭐 손절을 하시거나 그런 관점보다는 한 번 더 보시죠. 그럼 한 템포 더 보시죠. 어차피 IT주들의 기준을 잡아서 가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오늘 기준에 이제 다시금 그렇다면 그 흐름이 형성이 된 거고 목표 주가 범위가 이제 갭에 대한 부분이 48,000원은 일단은 다시 도달이 된 건데 53,000원까지는 열어놓으십시오. 다만 목표 주가는 목표 주가인 거고 거기서 이제 되돌림의 흐름, 눌림의 흐름, 조정의 흐름이 나온다면은 차익 실현 범위 설정하는 것도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우리
알분현님 포트폴리오 해드리면서 DB하이텍의 이제 변동이 꼬리가 이제 달리는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이제 같이 좀 들여다보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일봉 기준에 28일 11시 56분 일봉 그렇게 해서 일봉갭 목표 주가는 1차 48,000원, 2차 53,000원 이렇게 잡아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2차 퍼센테이지 기준 이렇게 해서 53,000원 잡아드리니까 그 기준 설정을 하시고, 두 번째 기준은 이제 녹화 시간이 길지 않으니까 주봉 월봉 뭐 보기보다는 주봉 월봉 주봉장의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 가지고 가봐요. 그러면 주봉의 기준에서 DB하이텍의 경우는 그러면 바로 앞전에 고점의 기준도 잡히고 그 저점의 기준도 잡히고, 그럼 이렇게 잡으면 3만원 42,000원 해가지고 54,000원 53,000원 거의 뭐 비슷하네요. 뭐 53,000원 기준 잡으면 되겠네. 이렇게 잡아서 대략적으로 뭐 이렇게 잡아서, 그죠?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뭐 11,000원 기준 잡아서 53,000원 주봉상의 갭에 대한 목표 주가, 그러면 일봉상의 갭에 대한 목표 주가 48,000원으로 해놓고 퍼센테이지 빼고 주봉상의 목표 주가 주봉 갭의 목표 주가가 53,000원이다 이렇게 잡으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주봉, 그리고 차익 실현 범위를 이제 고점에서 변동성이 이제 커져 있는 상태인데 고점 기준에 꼬리 달고 내려오면은 차익 실현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매직 계산기를 놓고 보시면서 그 기준을 설정 범위를 잡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셀트리온 쪽에 하여간에 이거 끝나고 이제 다시 한번 들여다볼게요. 16만 9천 원의 기준을 일단 잡아놓으시고, 제약 쪽의 변동이 어마어마하네요. 그죠? 헬스케어는 그래도 대처가 되는 그 변동성을 주는데 제약 쪽이 좀 변동이 크네요.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은 DB하이텍의 경우에 그렇다면 매입가의 기준을 오늘 기준에서도 예를 들어 44,000원, 45,000원, 오늘 기준에 오케이 45,000원 그 범위고 고가가 48,950원이란 말이에요. 그럼 벌써 12% 등락이 나온 상태고 갭 상승은 강보합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갭 상승 대비해서의 갭 상승이 아니라 이제 시초가 대비해서 13.97%면은 만약에 이제 오늘 뭐 오전에 접근하셨던 분들의 경우다라고 한다면 기존의 그 목표 주가 48,000원 기준에서 이탈되면 차익 실현 범위가 맞거든요. 2.5%는 맞거든요. 그럼 마지노선은 얼마? 46,500원 5% 마지노선 잡자.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응? 그렇게 해서 마지노선 46,500원을 기준을 잡아서 대처를 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DB하이텍의 그 차익 실현 범위는 이렇게 46,500원의 기준을 잡고요. 그리고 뭐 신규 편입이나 뭐 재편입, 추가 편입의 기준은 좀 이따 이제 뭐 문자를 발송하든지 별도로 할게요. 어차피 알분현님 전략 기준을 마저 잡아드리고 나서 그렇게 하면 되겠죠. 매직 계산기 고점 대비 5% 조정 46,500원 이탈시 50% 차익 실현. 원래는 이제 50% 이상 차익 실현이에요. 전량 차익 실현도 돼요. 그냥 차익 실현이라고 보낼게요. 그렇게 놓고 보시고, 비중은 이제 그다지 많지는 않으신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알분현님 이제 3부 산업을 가지고 계시는데, 결론적으로 이제 이번에도 뭐 운이 좋게 LG 전자가 뭐 수익 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운이 좋게 수익 났다 이러시면 안 돼요. 만약에 이제 알분현님께서 모르고 들어가셨다 할지라도 운이 좋아서 LG전자 수익 났다 하니까 LG전자가 운이 좋은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LG전자 같은 대형주의 펀드멘탈이 뒷받침되고 수급이 뒷받침된 종목의 흐름이 그런 수익이 난다라고 해석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삼보 산업 같은 경우에 1,850원 편입하시고 700억짜리거든요. LG전자는 22조짜리고 결국은 1,850원에 편입하셨는데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 자리죠. 정리입니다. 정리. 와, 저 바닥에 샀으면 166%, 100% 올랐겠네, 150% 올랐겠네. 아니, 시가총액이 저 자리면 680원, 700원이면요. 예? 280억, 300억짜리예요. 우리 방 안에서 들어가면 이 회사 통으로 삽니다. 통으로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누가 추천을 했으니까 사신 것 같은데 전략 정리입니다. 전략 정리. 전략 정리. 내려오시라고요. 전략 정리하셔서 주력주로 옮겨가시는, 그렇게 기준을 잡아드립니다.